네, 출란교실입니다. 부산은 지금 장마라서요. 비가 왔다, 안 왔다, 이걸 반복을 하고 있는데, 주로 낮에는 좀 화창합니다. 근데 이제 밤 사이로 비가 좀 많이 내려요. 뭐, 안개 같은 경우가 좀 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중 습도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난실은 지금 물을 안 준 지가 일주일이 넘은 것 같아요. 좀 며칠만 더 지나면 한 열흘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분은 빼짝 말라 있는 것 같아요. 분은 빼짝 말라 있는데, 난초가 이 잎 상태를 봤을 때 수분 스트레스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공중 습도가 워낙 높으니까 거기에서 빨아들이는 습도만 가지고도 물 부족 현상은 전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분이 빼짝 마르니까 병이 좀 없어요. 병이 좀 즐거지고 단지 이제 여러분들도 흔히 이제 이 여름철 되면은 꼭 겪는 현상이 있죠. 신화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 분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신화가 나오다가 이 신화가 갑자기 새카맣게 썩어버리죠. 썩어버리면서 쏙 뽑혀요. 이것은 이제 난을 키우시는 에란인들이라면 항상 요맘때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뭐 잘 아시잖아요. 뭐 굳이 이렇게 깊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물을 주고 이 신화에 물이 고여 있고 그것이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신화에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병원균이 거기에 침투했는데 침투해서 난을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큰 모촉들은 좀 체질이 좀 강건하고 육질도 좀 단단한데 이건 연약질이죠. 연약질이다 보니까 쉽게 침투가 되고 그래서 보니까 썩어버리는 거죠. 균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각가지 이 아이디어들을 많은 유튜버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들을. 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여기다 이제 커피 봉지를 이렇게 씌워서요. 물을 줄 때 이 신화에는 물이 닿지 않게 하는 방법. 그리고 이게 굳이 봉지가 없다 하더라도 물을 줄 때 이렇게 좀 특별한 난들만 손으로 들고 샤워기 물이 신화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 주변만 주는 방법.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제 난을 몇 분 안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들이 가능한데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깜빡하는 사이에 또는 뭐 귀찮아서 이렇게 물을 주게 되죠. 저도 이제 제 베란다에서 키우는 난실에 난이 기껏해봐야 한 500분 정도 될래나요? 많지는 않은데 그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귀찮아서 제가 워낙 게을러서 이렇게 씌운다거나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단 특별한 난인 경우에 손으로 직접 들고 그거 한 몇 분만 샤워기로 신화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변만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택하지요. 어떤 분들도 저면 관수를 하는 방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이렇게 뭐 귀찮아서 쉬운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손으로 들고 하는 난초를 따로 분리하냐면은 작년에 신화 썩은 병이 온 거예요. 그런 날은 제가 표시를 해둬요. 요건 신화 썩은 병이 한번 왔다. 그래서 그걸 체크해 놨다가 올해 신화가 발생하면은 그거는 신화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변만 분무를 합니다. 또 하나 아주 고가의 난이 있어요. 저한테도 고가의 난인데 이거 썩으면은 좀 타격이 커. 그리고 이게 또 촉수가 몇 초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신화가 썩은 것이 모초까지 영향을 주면 아예 통째로 그 종자 자체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손으로 들고 분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에 관가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런 것이 귀찮아서 물을 일괄적으로 준다 하더라도 물이 고일 때 요 분만 고이는 건 아니겠죠. 다 고이죠. 다 고이는데 왜 썩는 거는 한두 분에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네, 썩는 거는. 그것은 확률 싸움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왜냐면은 전체가 다 안전할 수는 없죠. 한두 개가 병원군으로 침투해서 공격을 받는 그런 연약한 어떤 그 신화가 한두 개는 발생하리라는 어떤 확률적인 문제. 이거 100%다 안전하게 우리가 이걸 예방하기는 어려우니까 확률적으로 한두 개는 좀 그 운이 나빠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부 다 물이 고이고 전부 다 병원균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독 썩는 이 난은 이 체질 자체가 다른 난에 비해서 저항력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난은 같은 신알에도 병균이 침투했을 때 그것을 이겨냈는데 이겨내지 못하는 난초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신화를 제거하면서 이것을 제거하면서 항상 편말을 적어뒀습니다. 이건 저항력이 약하다. 저항력이 약하니까 내년에 신화가 올라올 때는 요거는 손으로 들고 주변을 분무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둬요. 유독 그런 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항력을 키워주는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을 주더라도 저항력을 좀 키우는 먹을 것을, 그러니까 뭐 NPK의 비료에 의존해서 빨리 속도 있게 빨리 키우고 뭐 빨리 세력을 붙고 이런 먹을 것보다는, 사람도 흔히 감기가 자주 걸린다거나 저항력이 약하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보약을 좀 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출란에도 식물에도 보약에 해당하는 그 미량 요소들이 있어요. 뭐 효소 성분이라든가 그런 이제 저항성을 길러주는 어떤 그 미량 요소의 위주, 이런 것으로 관리를 해 나가요. 그래서 저항력을 키워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이 저항력이 회복됐는지, 이게 단번에 회복될 수는 없는 거니까 신화가 나올 때는 요거 작년에 썩었던 신화야, 그러니까 올해는 조심해야 돼 해서 손으로 들고 분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요, 그냥 운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주다 보면은,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 또 신화썩어병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100% 완벽하게 차단을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면서 난을 키우고 싶은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그만 나는 노예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관리는 해 나가되 거기에 종속되지 않는 정도, 뭐 오면은 이거 왔나 보다 뭐 이런 정도로 지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가격이 좀 고가에 구입한 난초라든가 작년에 썩었던 신화 썩은병이 한번 왔던 난초, 이런 난들은 좀 분리해서 커피 봉지를 씌우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 뭐 커피 봉지를 씌우면 이제 빛도 차단되니까 그런 것보다도 손으로 들고서 그 벌브에, 신화 쪽에 벌브 쪽에 그 물이 닿지 않도록 요령 있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들고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제 방법이 100% 옳은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한다 하는 이해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분을 건조하게 하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신화가 썩어서 제가 잘라낸 경우는 제가 한 500여 분 중에 딱 한 분이 발생했어요. 딱 한 분이 발생했고,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확률을 줄인 것입니다. 줄인 것이고, 근데 그것이 작년에는 신화썩어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물을 갖다가 조심해서 줄 필요가 없었던 난이었는데 올해는 신화썩어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는 거는 복골복이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난을 키우다가 이런 일도 겪고 또 저런 일도 겪고 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출란 자격증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끝으로 출란 자격증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출란 교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이 출란을 교육을 하고 뭐 자격증을 주는 것이 뭐 사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댓글에다 달아주셨어요. 그 댓글을 제가 정확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네, 국가 기능 자격증도 아니고 개인의 자격증을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나요? 이런 걸 조작 사기범이 아닐까요? 예, 이렇게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죠. 개인이 이 자격증을 발행하는 거, 그것은 이제 조작 사기는 아닙니다. 조작 사기는 아니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은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그 교육생을 배출을 하고 거기서 민간 자격증을 좀 발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면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단계에서 어떤 자격증을 줄 것이고 그 등급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내라고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적어내면은 이제 거기서 허락을 해주죠. 허락을 해주면 등록 번호가 나와요. 그럼 이제 민간 자격증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문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네, 문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그렇게 자격증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돈도 들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저도 출란과는 관련이 없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민간 자격증을 하나 발행하는 것이 사업자가 하나가 있어요. 출란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문턱이 아주 낮고 이렇게 까다롭게 허락해주는 어떤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그 효능, 그 자격증의 효능이 얼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민간 자격증은 그 어떤 거든지 간에 자격증의 그 어떤 그 효능, 가치가 국가 기능 자격증에 비해서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현격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라이센스가 없는 거예요.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 기능 자격증은 그런 게 있죠. 뭐 어디 취업하거나 뭐 어떤 뭘 하려고 그러면은 자격증을 한번 봅시다. 이 자격증이 있으면은 어느 단계에서 뭘 허락해주고 이런 라이센스가 있는데 민간 자격증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운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후 관리도 상당히 허술해요. 가끔씩 저도 메일이 옵니다. 자격증을 몇 개를 발행했고 어떤 사람한테 발행했는지 그 자료를 달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귀찮아서 가끔 자료를 안 낼 때도 있어요. 안 내는데 하등에 뭐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도 참 허술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자격증을 발행하는 주체가 그 자기네들끼리 교육을 했다라는 어떤 증명서 위주로 뭐 졸업장이면 졸업장 뭐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수여해주고 받는 사람은 어떤 기분이 좋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이지 이것이 자격증을 딴 사람 만약에 뭐 출란 강사 자격증이다 그러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 강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물어보는 데도 없다는 거죠. 아마 자격증을 발행해준 그 주체자도 거기에 예속돼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뭐 강사 자격증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나의 주고받는 뭐 그런 개인의 어떤 증표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출란 자격증을 발행하는 것은 별로 이게 효용 가치는 없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댓글 달아주신 분처럼 이것이 어떤 그 사기고 개인이 막 자격증을 발행한다 해서 국가에서만 발행해야 되는 건데 왜 개인이 발행해? 이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사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발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모든 자격증을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 분야의 민간인들한테 그것을 위탁한다고 할까요? 그 부분을 민간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고
그것을 좀 문턱을 좀 낮춰주고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자격증을 따면은 그것이 뭐 큰 어떤 증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문턱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난초 오래 하신 분들은 충분히 강의하실 수가 있고, 또 내가 강의를 하는데 나한테 교육받으신 분들한테는 조금만이라도 그 자격증이라도 하나 줄까? 뭐 수료증 비슷하게 수료증도 주면서 당신은 우리가 정한 1급 자격증을 드립니다. 뭐 특급 자격증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하시고 생각하고 도전을 한번 하셔도 충분히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이다. 민간 자격증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고 직업능력 개발원에서 양식을 낼 때 그 소명만 자세하게 좀 이 기록을 하시면은 이 자격증 발행하는 자격에 큰 어떤 그 걸림돌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출란을 가지고 자격증을 발행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기는 아니다. 정당한 그 행위다. 국가에서도 그것을 일부분 형식적이지만 관리는 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출란을 공부하고 주는 자격증 이런 거에 대한 그 효능감이 낮다. 즉, 그 효용 가치가 좀 낮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명명 있지 않습니까? 명명. 이것이 나는 사실 효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명명. 출란에 명명을 하는 그 자체는 재밌는 행위고 좋은 행위고 하나의 기념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명명을 하는데 돈을 내죠. 심사비를 내는 그 단체가 지금 한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통합됐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자가 명명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이제 민간 자격증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돈을 내고 명명을 하는 그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명명을 하고 싶은 자기 개인적으로 그냥 명명하면 돼.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일반인들한테 공개하지 않은 제만의 어떤 독특한 난초가 하나 있어요. 그 난초가 있는데 이것을 출란교실이라고 한번 명명해보자. 출란교실. 그래서 출란교실이라고 명명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 등록을 하는 어떤 그 민간 협회 조직에다가 돈 심사비를 내고 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 되나요? 심사비를 내고 명명을 받는 그 자체가 나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냥 내가 출란교실이라고 명명을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그 누가 알아? 당신이 명명했는지를. 이렇게 출란교실로 명명을 해놓고 그들이 발행하는 도감에 올려놓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게 출란교실이라는 곳이구나 라는 걸 알지. 당신 혼자서 그 명명을 해버리면 당신 개인적인 행위가 돼버리고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명명을 한 것도요. 지금 명명한 것이 수천 개가 넘거든요. 아마 계속 이 시간에도 명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있으면 아마 10,000개가 훨씬 넘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초창기 때는 제가 난초를 할 때 초창기 때는 명명한 게 몇 개 안 됐기 때문에 금방금방 외웠는데 이것이 막 해마다 100개, 200개씩 막 계속 쏟아져 나온다면은 나중에는 한국에 등록된 출란의 명명품을 다 기억하고 외운다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외웠다 하더라도 이게 뭐였지? A라는 난초였나 B라는 난초였나 이걸 구분하는 것도 어렵고요. 너무 많아지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자동차에다가 한번 비유한 적이 있었죠. 제가 자랄 때는 뭐 어렸을 때는 옛날에 뭐 소나타, 그랜저, 엑셀 뭐 이렇게 차를 갖다 부를 때 그 차가 그 상표 이름으로 불렀었어요. 몇 개 안 되니까 금방금방 외우고. 근데 지금은요.
차의 디자인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현대에서 나오는 차가 뭐 있어? 하고 물어보면 그거 다 아는 사람도 아마 없을걸요. 기아에서 나오는 차가 모델명 다 대봐. 아마 모를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마크를 보지 않으면은 옆모습이나 앞모습이나 뒷모습 보고 이거 베르나인데 이건 베르나 2인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죠. 지금 출란 명명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명명을 했다 하더라도 스타 난초로 등록해서 사람들 입에 회자되지 않으면은 이것도 사장되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내가 명명하는데 돈을 내지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출란교실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것이 난초가 워낙 특이해. 그래서 사람들 입에 회자돼. 야, 출란교실이라는 명명된 어떤 난이 있대. 근데 이게 아주 기가 막혀. 라고 회자된다면은 돈을 내고 이 도감에 올라 있지만 회자되지 않는 난보다는 더 유명세를 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일 뿐이지 명명의 도감에 올라갔다 해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내가 출란교실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기억에 남지 않는다. 이것은 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삼아 난초를 바라보고 특성을 잘 아시니까 그냥 명명을 하시면 돼요. 명명을 하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명명했어. 이름은 뭐 저기 보름달이야 초승달이야. 초승달인데 명명을 했는데 이거 한번 봐줘. 그러면 사람들이 입에서 여기 초승달 하고 이렇게 회자되겠죠. 그러나 내가 초승달로 명명했어. 근데 이거 정식으로 이거 명명품 받은 거 도감에도 나와 있어. 근데 난이 별로야. 그러면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초가 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될 만한 난초인가? 또는 몇몇 사람들의 장사하시는 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출품이 되고 스타 난초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유명세를 타게 해서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것인가? 이 차이지 돈을 내고 민간에서 발행하는 어떤 그 명명 어떤 그 이름을 받는 것이 무엇이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격증을 얘기하면서 마침 그 생각이 드네요. 이 자격증을 따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요. 명명이라고 해서 돈을 내고 장명비라고 해서 돈을 내고 받는 그런 명명도 별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고 좀 이런 것이 부럽고 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실제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명명하고 개인적으로 직업 능력 개발에다가 나도 민간 자격증 줄래 하고 신청해서 주면 되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저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들 댓글을 또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제 논평을 또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